자, 여러분들 제가 30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시더스 팬덤 비데이 분들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 제가 또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늦었지만 우리 휴스텐 코리아 팬덤 비데이 이쪽에다가 30만 원을 제가 힘내시라고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부디 아무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찾고 수익 나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진짜 뭐랄까 그동안 제가 시도스를 너무 까는 방송만 한 건 아니었나 뭐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30만 원을 입금을 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제 화내거나 이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1월 12일 시더스 중대 공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시더스 그룹 휴스텐 코리아 시더스온 재개 그리고 회장 접견 결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상은 회장이 구속 기소가 되면서 뭔가 김상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대행 체제로 가다 보니까 뭐 기대감이 좀 더 활발하게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시더스 그룹의 뭔가 믿음이 좀 더 강화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 그 자체 존중합니다. 그 믿음은 꼭 평생 가길 바라고 그 믿음이 꼭 100살, 200살, 300살 여러분들 죽어서 대대손손까지 물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자, 일단 시더스 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또 아무나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시더스 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가맹점 광고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어요. 이걸 눌렀을 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영상들도 있고 교육 영상도 있고 뭐 이런 식인데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뭐 다음 내용에서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볼 건데 시더스5는 7데이터 이상 의무 가입이고 5데이터 이하는 신청하셔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더스5 자체에서 만약에 어떤 중요한 공지나 내용들은요. 일단 데이터 7데이터 이상은 의무 가입이고 7데이터가 아닌 이상은 뭔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신청한다고 바로 승인을 해준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봐볼게요. 시더스 온이 열렸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응? 진짜 열렸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백향목할 길에 백대만 맞자. 자, 다음 넘어가서 자, 히읗 저도 모질이 특수반이었어요. 허나 시더스는 이해가 빨랐어요. 근데 똑똑한 검사, 판사, 언론인들은 특수반도 안 들어가는데 왜 돌대가리처럼 우리 사업을 못 알아들을까요? 빙시 쪼다들 같으니라고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 보니까 진짜 답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조금 찬조 수고하세요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유튜브 각을 잡아야 되니까 제가 유튜브 각 지금부터 한번 잡을 거예요. 이래야 또 관심이 끌리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30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시더스 팬덤 비데이 분들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 제가 또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늦었지만 우리 휴스텐 코리아 팬덤 비데이 이쪽에다가 30만 원을 제가 힘내시라고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부디 아무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찾고 수익 나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진짜 뭐랄까 그동안 제가 시도스를 너무 까는 방송만 한 건 아니었나 뭐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30만 원을 입금을 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제 화내거나 이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데 답답한 마음에 제가 부천본부에 다녀왔습니다. 송필님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그동안 부천본부에서 진행했던 상황을 직접 듣고 궁금한 사항을 직접 듣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회장님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니 기다려주시라고 하는데 조금은 희망이 보인 듯해서 월요일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고소고발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기다리시게요 라고 하시겠지만 근데 기다린다고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소고발한다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이제 공통점을 알려드릴게요. 이 두 개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순간 둘 다 마찬가지지만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만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된다? 돈도 못 받고, 그쵸, 고소고발 이런 것도 약간 하기도 힘들고 마음고생하고 이런 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면 고소고발을 했을 때는 어떤 리스크가 있다? 자, 돈은 못 받을지 몰라도 나머지 거는 받을 수가 있어요. 뭐다? 여러분들이 고소고발했을 때 그 사람을 처벌을 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음고생을 안 할 수가 있어. 덜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는. 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고소고발을 하고 어느 정도 1차로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시간부터는 쭉 기다림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근데 기다림도 맨날 공지 보면서 불안하게 기다릴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다리면 돼요. 따로 뭔가 공지나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발품팔이 하면서 개고생하는 이 부천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모여있죠. 우리 아저씨 아줌마들 평균 연령이 한 5, 60대 정도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보세요. 머리 다 벗겨져가지고 할아버지 분도 계시고 한 5, 60대, 70대, 80대 여기까지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한데 자, 또 누군가 다단계에 사진을 잘못 올렸나봐요. 매일매일 출금되는 인증샷 같은 걸 그랬더니 다들 폰지 사기라고 다른 데 거 올리지 말라고. 매일 출금은 이렇게 폰지 사기면서 따지는데 정작 시더스는 왜 사업이라 말하는지 인지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도 얘기하시고 팬덤 미데이 회장님 접견 내용이라고 해서 내용이 올라옵니다. 김상인 경영단장을 통해서 A4 용지 6장 분량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월요일쯤 팬덤분들께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시간을 끕니다. 자, 3월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와, 3월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여러분들. 3월까지 유튜브 올릴 수 있는 소재가 너무 많아져서 아주 꿀잼이겠는데요. 자, 선수금 이상 혜택을 받은 회원은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선수금 이하의 혜택을 받은 회원은 해결할 겁니다. 두 번째 접견 시에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 언급을 했고 세 번째 그때까지는 본부를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고 시더스 몰과 다이 쇼핑몰, KT, 커뮤니크, 시더스 페이, 가맹점을 현금화 카드 결제로 이용을 해달라라는 이런 부분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자, 존버하고 그 다음에 현금 플러스 자, 카드 결제를 해라.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현금과 카드 결제하는 건 매출을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중소기업 회사나 가세가 기울어진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현금이나 카드 결제해서 매출 올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 살아납니다. 일반적인 기업도 이러는데 시더스그룹 여기도 현금 카드 결제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돈 잃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돈 쓰라고 강요하는 것과 지금 뭐가 다른 거죠? 참 어이가 없고 얼토당토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회사는 재산이 많습니다. 돈이 있어요.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번이나 언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재산이 많고 돈이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에 돈이 만약에 많고 재산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배분해주고 끝나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배분을 안 해줘. 이러니까 고집불통 소리 듣고 이러니까 사기꾼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다? 자기네들이 사기라는 걸 입증을 해주는 그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본부 중심의 체계로 위와 같이 유지하면서 해결하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주신 분들은 거래소 오픈, 띠용. 제가 말하는 이 거래소 오픈은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코인 거래소를 의미하는 걸까요? 참 보면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코인 거래소 기본적으로 상장할 때 예전에는 1억씩 상장 비용 상납을 했는데 요즘에는 3에서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상장을 해준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거는 한 메이저 거래소 한 20에서 30위 정도 거래소 코인 마켓캡 기준 요 정도 거래소에 그 뭐랄까요? 상장이 됐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장 가격이. 물론 이제 서류나 이런 거 다 내야겠죠. 김앤장 로펌에 준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앤장 로펌에 준하는 변호사? 이거는 지금 김앤장을 완전 무시하는 건가? 김앤장이 세계가 아니라 국내 최대 로펌인데 김앤장에 준한다? 그러면 한 1에서 5위 정도 되는데 1에서 5위 이런데 어디가 있을까요? 보통 김앤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김앤장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국내 1위에서 5위의 로펌이 어디가 있냐면요 1위가 김앤장이에요. 자, 2위가 광장입니다. 자, 3위가 세종이에요. 세종.
그 다음에 4위가 태평양이고 5위가 율촌입니다. 이 국내 5대 로펌이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김앤장에 준한다? 근데 잘 생각해볼 때 김앤장 변호사 몇 명인지 아세요? 975명입니다. 자, 광장 566명이고 세종이 514, 태평양이 496, 율촌이 414명입니다. 아, 물론 여기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뭐 요런 정도로 거의 준하고 있는데, 자, 김앤장에 준하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했다? 도대체 어떤 변호사일까요? 그렇게 유명한 변호사가 있나? 뭐 아무튼 5대 로펌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은 야, 이건 좀 심각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보석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보석에 대한 거는 법으로 그냥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제가 형법, 즉 형사소송법을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얘네들이 왜 사기치는 건지 아닌지는. 믿고 흩어지지 말고 본부 중심 체계로 가자라고 했는데 본부장들이 다 사기꾼들인데 무슨 본부 중심 체계로 가냐. 자, 시더스5는 본사의 주요 내용을 팬덤님들에게 공지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한다. 비상시 상황으로 새로운 인증 코드는 발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5레벨 이하나 새로운 사람들은 뭡니까? 발급받을 수 없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쵸? 7개 이상 해가지고 이런 분들만 의무적으로 예전에 있던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이나 이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고 뭔가 희소성의 가치가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막 사진 나왔던 거 있죠? 그 발표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한 20분, 25분 정도 발표를 하고 뭐 녹음 파일이 돌아다니는데 그거 제가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뭐 얼굴 광채가 났다, 회장님을 뵀다, 약간 어두운 쪽, 그 안쪽에 참 밝은 회장님이 계셨는데 어두운 쪽이다 쭉쭉쭉 얘기를 하고, 자, 보시면은 돈 많이 받은 사람 말고 안 받은 사람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실 그거밖에 더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즐기든 뭘 오프라인 이것들은 점차적으로 오픈이 되는데 페이가 지금 사용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작은 돈이라도 우리 몸에서 써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작은 돈이라도 우리 몸에서 써줘라. 이 작은 돈이라는 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후원금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더스 뭐 이렇게 페이는 못 쓰니까 시더스 뭐랄까요, 그거 휴대폰 KT 뭐 이거 쓰는 거 요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위 플랫폼하고 요런 데다가 돈 쓰라 이 얘기예요. 그쵸? 현금 플러스 체크카드 써라 이건데, 여러분들 이런 데서 현금 플러스 체크카드 긁어서 쓸 바에는 차라리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게 나아요. 왜? 돈이 훨씬 비싸요. 그 뭐하러 이런 거 메리트도 없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돈을 내버려 쓰냐. 이제 약간 이런 거는 좀 바보 같은 행위다. 오히려 개인정보나 제공해주고, 그쵸? 자, 그 말씀 우리 회장님이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10여 년 받았던 것 같죠? 맞아요 라고 하면서 쭉쭉쭉 보며 방송을 통해 회장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염원해 보자고요. 저한테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조금씩 알려드리겠다. 선수금 이상 혜택을 받은 회원은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선수금 이하 혜택을 받는 분들은 해결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희망 고문 오지게 하죠. 자, 이번에 접견 시에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어떤 것도 저는 절대권자가 아니다. 회장님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인데 변형해서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그쵸? 그리고 KT 커뮤니크 며칠 전에 다녀가셨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휴대폰이 바꿔야 된다든지 이럴 때 우리 페이로 못 바꾸니까 카드나 현금으로 하셔서 우리 회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휴대폰 바꿔야 된다. 만약에 그런 성지 이런 게 필요하다. 폰이요,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만 뭐 대놓고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해요. 대리점 가서 솔직히 바꾸는 게 비싸요. 대리점 가서는 거의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제 돈 주고 다 바꾸게 되는 약간 이런 개념인데, 돈을 최대한 아끼려면은 뭔가 그런 휴대폰 성지 매장 이런 데 가가지고 바꾸면 훨씬 싸게, 대신에 현금 박치기 해서 뭐 예를 들면 새 폰을 갖다가 한 2, 30만 원 이 정도 주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요금제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대리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싸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휴대폰 대리점까지 타격을 받는 거라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하니까 제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면서 뭐 지켜줘야지만 우리 회사가 잠깐만요 바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등등등 얘기하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냥 주저리 약간 주접 떠는데, 이거 참 보면 어이가 없고, 자, 뭐 3년 3개월 몇 개월 동안 제가 뵙고 어쩔 때는 식사도 하면서 대단한 어른이라고 항상 느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며 회장님 편안하게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팬덤의 역할이래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믿고 흩어지지 말고 본부 중심 체제로 김상인 경영단장의 지시가
곧 제 지시니 잘 따르라. 회장님의 메시지다. 뭐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현재 우리 가맹점들 있잖아요. 여기 가맹점주님들도 계시나요? 자,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자, 저기 가맹점주님들 현재 우리가 어땠어요? 첫 번째 나올 금액이 30%, 그리고 30% 또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런 법적인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악용한 거죠. 악용한 거예요. 자, 그리고 회사가 돈을 안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쨌든 돈을 지불하고 있다. 회사가 절대 회장님께서 돈을 절대 못 주겠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한 적 있나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으로 했을 때 빠를까요? 기다리는 게 빠를까요?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은 기다리는 게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이렇게 개소리를 자꾸 시전하는데 결국에는 기다리면서 시간 끌기 작전을 시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회사에 돈이 많다며. 근데 돈을 한 푼도 못 줘? 야, 어딨어 그런 게. 실제로 뭐 12월 달에 가입한 사람들 돈 당장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보석보석 거리는데 여러분들 영장 심사하고 이럴 때 그 기준들을 잠깐 보면 돼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속사유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한편, 자,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로 규정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구속사유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할 염려, 도주할 염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 구속으로 됐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이 보석의 청구라고 해서 법의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석 거리는데, 자,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일단 임의적 보석이라고 해서 95조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94조에서 규정한 청구에 의해서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94조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피고인의 변호인과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가족, 동거인, 자, 이런 사람들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석 청구가 지금 됐나요? 안 됐죠? 자, 누가 보석을 할 수 있는지 보여지죠?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된다 돼 있는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 이건 아니죠. 일단은 자, 누범에 해당되거나 상습범인죄를 범할 때, 이것도 아니겠죠. 증거가 좀 낮을 증거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세모예요, 이거는. 자,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요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얘는 O예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던 때, 이것도 O예요. 그쵸?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것도 O.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아까 전에 가능성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되는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걸치면 뭐다? 그냥 빠이자이찐인데 아까 보여드렸죠? 그거랑 비교해보시면 이 세 개가 딱 그 들어맞아요. 한 개는 무조건 맞다는 얘기예요. 자, 피해자 당해 사건은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고, 뭐 이거는 아닐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석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직권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요, 보석을 청구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허가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겠죠. 회장님이 재판 과정에서 출소하거나 회사가 정상 작동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서 지금 보면 정상화된다는 사람이 25%, 정상화되지 않을 거다 한 사람이 75%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현실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도대체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걸까? 어떤 분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미회수금을 선택해주세요 해서 다계정 시 총 금액이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1000에서 1500 뭐 돼 있고 300에서 500 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는데, 금액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뭐 설문조사에 의미가 있을까, 너무 항목이 많고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 뭐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얼마가 적당한지 생각해 보셨냐. 피해 금액 대비 단체 소송비가 비례된다 했는데, 이건 그냥 볼 필요는 없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뭐 130만원 돼 있고 뭐 어쩌고 쭉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보석이 가능한지 법으로 살펴봤을 때는 보석의 가능성, 보석을 신청해도 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미 여러분들 구속 기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사유를 봤을 때, 자, 형법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보석 신청을 하더라도 이 인용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구속적 부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꺼내왔어야 되는 거, 그런 절차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뭐 지금 얘기나 이런 뉘앙스, 움직임들 볼 때는 결국에 얘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자꾸 3월을 강조하죠. 3월까지 기다리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더 피말리게 하려는 거예요.
카드값 나가고 빚값 나가고 여러분들 존버한다고 돈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존버하면서 괜히 뭐 하나 공지 뜰 때마다 기대하면서 눈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거 볼 바에는 차라리 이런 존버보다는 뭐다? 바로 여러분들이 고속 고발 하셔가지고 기다리셔야 된다. 그런 존버를 하는 게 낫고,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제가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했어. 자, 폰지 사기를 당했다 쳐. 그럼 바로 위에 있는 이런 폼장이나 뭐 매니저나 누구들 막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게 원금 보장도 되고 연금도 받고 그리고 넌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딴 말을 했는데, 이게 문자 또는 전화 통화 내용 녹음 돼 있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말해요. 자, 당신이 이렇게 말했던 거 난 녹취도 갖고 있고 뭐도 갖고 있다. 이거를 증거로 고소할 거다. 그런데 고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다. 당신이 나한테 원금을 내 거 다 필요 없다. 당신이 이득금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나한테 원금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고소할 의향은 없다. 다만 만약에 원금을 줄 생각이 없거나 돈을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 뭐 이렇다면은 나는 그냥 법적인 사법기관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고소를 생각 중이다. 고소를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만 해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이 정도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얘기하는 건 협박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소를 진행할 것인데 혹시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해주면 내가 그거를 조금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뭐 돈을 돌려주던지 아니면은 돈을 못 돌려주겠다. 난 돈 10원짜리 한 푼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소를 그때 그 직급자나 이런 사람들을 경찰에 고소를 하시면 돼요. 어떤 걸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던 근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돈 받아낼 수 있지. 지금 뭐 단체로 고소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뭐 이제 시더스를 고소한다, 이상한을 고소한다. 이런 거는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거 얘기했었잖아요. 해산 명령 해라. 해산 명령. 그리고 해산 명령 플러스 뭐 해라? 제가 계속 시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집회. 뭐 이거 한다고 얼마 전에 얘기하던데, 도대체 집회 소식은 또 어디로 갔나요? 갑자기 좀 조용한데, 아무튼 집회 이것도 꼭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뭡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 외 나머지 방법으로 뭐 변호사 선임해서 뭐하고 기다리고 하는 거, 뭐 그거 현실적인 방법이고 대신에 처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좀 빨리빨리 진행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돈을 받아낼 수 있으면 좋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과연 이런 그 소송들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1심에서 끝날까요? 안 끝나요. 자, 2심 가고 3심 가겠죠. 자, 그렇지 않아요? 그럼 2심, 3심 어떻게 해요? 이대로 또 변호사 선임하고 뭐하고 또 뭐하고 쭉쭉쭉 갈 텐데, 이거에 대한 결론. 물론 이제 1심 서류 절차 하면은 2심, 3심 연계해서 계속 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딴 데 해주는 데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은 이 서류나 이런 거 준비할 때 1심에서 거의 끝나요. 그거 가지고 2심, 3심 가서 이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손댈 건 거의 없고, 뭐 대표자 한 명 해가지고 위임장 내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물론 이제 문제는 이 변호사 여기에 대한 그 소요되는 시간, 보통 1심, 2심, 3심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기본 3년, 아무리 짧아도 3년이고, 옛날에 이제 3년이면 끝났는데 1년, 심당 1년씩 끝났는데 요즘에는 더 길어요. 3년에서 한 5년 정도가 걸려요. 그냥 1년 반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뭐 1월이 인사이동이다 어쩐다 하면서 막 옮겨지고 하는 뭐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애매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좀 뭐랄까 기다림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저는 그래요. 저 같으면 그냥 고소하고 그냥 기다릴 것 같아요. 결과 기다리면서 그냥 내 거 할 거 하면서, 내가 그동안 뭡니까 돈을 잃었으니까 잃은 만큼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잊고 지낸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고 자기 위로 한다고 한들 뭐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부디 그런 이상한 선택, 그리고 기다렸다가 괜히 결과가 안 좋게 나온 이런 결과들로 인해,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서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되는 이런 수단이 돼버릴까봐, 그리고 괜히 그런 걸로 충격 많이 받고 혹시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든지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걸 최악을 좀 막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매일 하루가 다르게 뭐 공지가 나오려고 하고 쥐어짜고 이렇게 하는데, 시더스 또 주말에 조용하고 평일에 조금 시끄럽다가 후반부에 좀 조용하다 존버하면 또 주말 되고, 이러다 보면 3월까지 또 금방 가겠죠. 여러분들 뭐 카드빚 이런 거 뭐 한 두세 번 더 내겠죠. 그럼 더 빡쳐있는 그 게이지 상태에서 과연 3월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되게 궁금해지고 흥미로워지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